자, 지금 우리의 지금 선택,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탈세계화, 인위적인 탈세계화, 파괴적인 탈세계화 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같이 추종을 하면서 경제블록에 편입될 것이냐. 그럼 거기에 편입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경제 자립해야 돼.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다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거 가능합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다 확보 가능하냐고요. 미국은 지금 자기들 필요로 하는 것들은 미국 내로 다 확보하는 전략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경제 자립하러 가고 있는 거라. 미국은 선택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다 공장 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경제 블록에 지금 편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격대학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경제 자립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 좋아하는 전문가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 다변화를 해야 된다. 우리도 빨리 그러니까 이거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게 말은 좋죠. 그게 쉽습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던 거를 어디서 다 다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미국은 미국에다 하다가 일자리까지 만들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출이 안 되면, 미국에다 또 공장 짓고 중국에다 수출 안 되면 일자리 타격도 볼 게 아닙니까? 성장률도 떨어지고요. 예? 미국하고 우리가 똑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나라냐고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그러니까는 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 같이. 그러니까 나토에 가서. 예? 중국과 러시아를 대체할 공급망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냐고요. 말이 좋아서 수입 다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난 그분들한테 좀 구체적인 좀 대책 좀 한번 좀 내놓아보려. 어떻게 다변하면 좋은지. 지금 가스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유럽이 지금 가스 때문에 지금 올겨울 난리다 보니까는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까지 끼어들지 말라라. 러시아 가스 가는데 지금 유럽이 지금 죽겠는데, 예? 한국과 일본이 지금 저 가스 확보하기 위해서 막 가니까는, 천연가스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 빠지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각 국가들이 유럽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을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대안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경제 수석이라는 사람은요. 예? 근데 중국과 러시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예? 다른 대안도 없이, 대안도 마련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예? 자, 이게 중국 수출 증가,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부터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 적자가 된 이유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중국이 3월달, 4월달에 상하이 봉쇄했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교역관계는 뭡니까요?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하고,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완성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니까는, 이 상하이 봉쇄로 수출 타격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야 되는 것도 줄어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러니까는 여기 한번 봐보세요. 4월달에 좀 쭉 줄어들고 2월달에 하고 4월달 줄어든 다음에 5월, 6월, 7월달에는요 거의 그러니까 17%에서 18%까지 이렇게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중국 수출은 5월달부터 거의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월달 이후에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이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꼭 수입을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무역은 원래가 근처에 있는 국가들하고 많이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비용이 적게 되니까, 운송 비용이 적게 되니까요. 근데 뭐 우리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뭐 동남아가 됐든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수입할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로 수입선 바꾸라고 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바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수출액이 줄어드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요. 제가 뉴스공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떤 짓을 하고 앉아있냐. 미국이 그러니까는 지난해에요.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한 17% 됐습니다. 17%.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전쟁 한다고 하지만은 지네들 필요한 거 계속해서 수입하고 앉아있는 거야. 올해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상무성의 집계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작았던 4월달이 12%. 이게 상하이 봉쇄 있을 때죠. 상하이 봉쇄. 나머지 달들 보게 되면은 거의 뭐 20% 돼.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지네들 필요한 거 계속 수입하고 앉아있는 거야, 중국으로부터. 예? 그러면서 우리는 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거요. 2019년에 팬데믹 있기 전이잖아요. 그럼 지난해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1등입니다. 수출액이 제일 많은 나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예? 미국이나 독일보다 더 많은 나라니까요. 2019년에 중국이 13%를 세계 시장 점유율이 13%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로 2%포인트나 증가했어요.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는데 배제가 되기는커녕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반면에 미국, 독일, 일본 소위 말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나라들이죠. 이쪽에 있는 자유주정에. 근데 거기는 합쳐서 마이너스 1.5%가 줄어들었어. 미국, 독일, 일본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세계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빼고서는 그러니까 교역을 하자? 그러면 이 충격이 얼마나 심할 것 같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되게 수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싸기 때문에 수입했던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교육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밑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8월 16일자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US approves nearly all tech export to China. 뭐냐면 데이터가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세면서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부가 가치, 기술 관련 이런 상품들이거든요. 근데 기술재, 모든 기술재를 거의 모든 기술재를 수출을 승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네들은 다 하고 앉아있으면서, 한국한테는 그러니까는 안보에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한국이 왜 근데, 참, 진짜,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무역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역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후에 한번 변했는데요. 무역 구조가 또 한 번 변하고 있어요. 지금 무역 구조 변화시키는 요인은 뭡니까? 요인은 뭐예요? 공급망 충격이야.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공급망이 교란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면 지경학적인 파편화. 인위적인 탈세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블록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충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거잖아요. 보호주의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보호주의잖아요. WTO 규칙에 위반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뭐 제재를 이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한미 FTA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이 수입을 혜택을 가는 것은 그렇죠? 이게 보호주의 심화되고 공급망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요? 상품 비용이 증가하죠. 1차 상품 비용이.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들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서로가 그러니까 탈세계화를 한다는 얘기 뭐예요? 교육이 감소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요. 그만큼이요. 그럼 세계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죠. 세계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잖아요. 세계 경제가 지금 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난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에 경제가 옛날보다 저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뭐냐면은 다 수출 가지고 풀려고 해요. 내수가 왜 안 되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자산 거품만 만들고 가계가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안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는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가들이 다 수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화폐 전쟁 벌인 거 아닙니까? 돈 찍어내고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화폐 전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유럽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유로화 기준으로는 그나마 성장을 했던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는 정체하고 있지만은. 돈 찍어내가지고 일본은 지금도 그러니까 일본도 양적 안 하다가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 기준금리 하고 앉아있잖아요.
유럽도 지금 그러니까 금리 올려봤자 지금 그러니까 제로금리 저 상태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중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문제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내년부터는 미국 수출 증가가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 8월 달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8월 20일까지 수출 증가가 0.3%뿐이 안 돼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요. 아, 중국하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결별하려면 미국이라도 많이 좀 사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미국 수출도 같이 감소해. 거기다 우리나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요? 무역 적자가 생기니까 환율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이 지금 뭐냐면요. 환율이 옛날에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됐었잖아요. 우리 흔히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환율 상승을 해가지고 한국 돈 기준으로 돈 버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 그렇지만은 수입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들이 자본주의 이런 거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대기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수출은 기본적으로 예국이 그러니까 수입해 가는 거기 때문에 예국의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은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올해 지금 올해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엔 지금 더 어둡다는 거 아닙니까?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액은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증가하고 이제 수입액은 증가하고 이런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그럼 무역 적자는 구조화된다는 얘기죠. 수출의 위기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 이겁니다. 지금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게 다 구조적인 요인들이잖아요. 구조적인 요인들이잖아요. 그럼 환율 불안정도 구조적인 거예요. 환율 불안정도 구조적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가 성장이 그러니까 침체가 돼주고 내수하고 수출, 내수도 안 좋은데 수출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렇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쉽게 완화되기 어려워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가 오는 게 뭡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뭡니까? 미중 충돌이 격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계 교육 체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세계 교육 체계가.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어두운 면이잖아요.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팬데믹이 일상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게 되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부채로 쌓은 모래성이 붕괴되는 겁니다. 부채 모래성이 붕괴되면은 장기 침체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대체대조표 침체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출산율 지금 그러니까 1m로 떨어진 지 뭐 몇 년 됐지만은 출산율 아예 붕괴돼 버릴 겁니다. 다중 서민들 대다수를 우리가 다중이라고 하죠. 다중이 사토리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을, 이 시대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하고, 중국의 젊은 세대들을 탕핑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좋은 일자리도 안 생기고,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수입도 그러니까 변변치 않다 보니까는, 그냥 쓰지도 않고, 사토리라는 게 뭡니까? 득도. 굉장히, 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소비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신선들이 그러니까 이슬만 먹고 산다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좀비가 되는 거예요. 전체 사회가. 여러분들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는데 현실은 정확히 진단을 해야죠.